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의 식당에서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살코기만 발라냅니다. 등심, 안심, 갈비, 딱 그 좋은 부위만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내장도, 발도, 껍데기도 상당 부분은 그냥 버리거나 사료로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지는 부위를 우리는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그것도 환장하면서요. 곱창집 앞에 줄을 서고 닭발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돼지 껍데기를 불판 위에 올리면서 이게 진짜지 하고 감탄하잖아요. 외국에서 온 친구를 데려가면 열의 아홉은 표정이 굳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하는 얼굴로요. 아시죠, 그 표정?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일까요? 왜 서양은 살코기만 먹고 우리는 뼈부터 발끝까지 소 한 마리를 정말 코부터 꼬리까지 다 먹게 된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입맛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뒤에는 수백 년을 굶주려온 사람들의 눈물겨운 생존의 역사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서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상해보세요. 아주 넓은 초원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지평선까지 그냥 풀밭이에요. 그 위에 소들이, 양들이 점점이 흩어져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오래된 풍경이에요. 유럽은 땅이 넓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사만큼이나 목축이 자연스러운 땅이었어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서 곡식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많았거든요. 대신 풀은 자랍니다. 그러니 그 풀을 소와 양에게 먹이고 그 소와 양을 사람이 먹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고기가 상대적으로 흔했어요. 물론 유럽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고기를 마음껏 못 먹었죠.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축의 양 자체가 동아시아보다 훨씬 넉넉했습니다. 고기가 넉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맛있는 부위만 먹자. 부드럽고 기름진 살코기를 골라 먹고 질기고 손이 많이 가는 부위는 굳이 안 먹어도 됐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요. 그래서 서양 요리에서 내장이나 발 같은 부위는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의 음식 혹은 아예 버리는 것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순대 비슷한 소세지가 있고 내장 요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변두리였습니다. 식탁의 중심은 언제나 큼직한 살코기 덩어리였어요. 자, 이제 카메라를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동아시아로요. 우리 땅으로요. 여긴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땅은 좁았어요. 그리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한반도를 떠올려 보세요. 국토의 약 70%가 산입니다. 소와 양이 뛰어놀 널찍한 초원?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있는 평지는 전부 논밭으로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좁은 땅에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숫자로 한번 체감해 볼까요? 넓은 땅에 소를 풀어놓고 키우려면 소 한 마리당 상당한 면적의 풀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풀밭을 내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 땅에 풀 대신 벼를 심어야 사람이 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40명이 사는 좁은 원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소를 키울 방을 따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 방에도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동아시아에서 소는 함부로 잡아먹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는 오히려 논을 가는 노동력이었어요. 살아있는 트랙터였던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아야 온 식구가 1년 농사를 짓는데 그 소를 배고프다고 덜컥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조선시대엔 소를 함부로 도살하는 걸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기근이에요. 굶주림이요. 동아시아 역사는 정말 잔인할 만큼 기근이 잦았습니다. 가뭄이 한 번 들면 논이 쩍쩍 갈라지고 홍수가 한 번 나면 그 해 농사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냉해가 들면 벼가 여물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밥을 먹던 마을에서 어느 해 갑자기 먹을 게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곳간이 텅 비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그마저도 떨어지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대기근의 기록이 셀 수 없이 등장합니다. 만성적인, 정말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몸에 깔린 배경음악 같은 거였어요. 늘 조금씩 부족한 상태, 늘 조금씩 배고픈 상태.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납니다. 고기 자체가 귀한 땅,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굶주림. 이 조건 속에서 아주 어렵게, 정말 어쩌다 한 번 소나 돼지를 잡는 날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좋은 살코기, 그러니까 등심이나 안심 같은 부위는요, 그건 서민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주에게, 양반에게, 관청에 바쳐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살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 아래 사람들, 실제로 그 짐승을 잡고 손질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남은 건 뼈였습니다. 내장이었어요. 꼬리였고, 발이었고, 껍데기였습니다. 서양이라면 그냥 버렸을 바로 그 부위들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그건 버릴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아직 영양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단 1g의 단백질, 단 한 방울의 기름기라도 몸에 넣어야 겨울을 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산물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놓칠 수 없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요리법이에요. 먼저 뼈요. 뼈는 그냥 두면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에 넣고 끓입니다.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뼛속에 숨은 골수와 영양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요. 그렇게 국물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고고 또 고아서 마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장으로 그렇게 찾는 설렁탕이고 곰탕이에요. 고아 먹는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절박한 조리법에서 나온 겁니다. 내장은요. 내장은 손질이 정말 어렵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잘못 다루면 못 먹어요. 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으로 빡빡 문지르고 밀가루로 주무르고 몇 번이고 씻어내서 그 특유의 냄새를 잡았어요. 그렇게 손질한 곱창과 막창을 구워 먹고 국에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곱창집에서 그렇게 감탄하며 먹는 그 요리는요. 사실 아무도 안 가져간 부위를 어떻게든 먹어보려던 사람들의 지혜가 몇백 년 쌓인 결과물이에요. 닭발은 어떻습니까? 살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뼈랑 껍질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껍질과 힘줄에 젤라틴이, 그러니까 콜라겐이 그득합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콤하게 양념해서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걸 다 발라먹은 거예요. 돼지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선 벗겨서 버리는 그 껍질을요, 우리는 구워 먹고 볶아 먹었어요. 씹는 맛이 있고 여기에도 콜라겐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먹은 게 아니에요. 먹다 보니 정말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낸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시작한 요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완성된 미식으로 진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냄새나는 내장을 어떻게 하면 잡내 없이 고소하게 구울 수 있는지, 질긴발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무를 때까지 졸일 수 있는지, 밍밍한 껍데기에 어떤 양념을 발라야 침이 고이게 만드는지, 이 모든 노하우가 굶주림 속에서 대를 이어 축적된 거예요. 절박함이 만든 생존의 기술이 몇백 년을 지나면서 예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건 한반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 요리에 왜 그렇게 온갖 부위가 다 등장할까요? 오리혀, 닭뼈슬, 소 위장, 돼지 귀까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넓은 것 같지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땅, 그리고 끊임없는 기근. 코부터 꼬리까지 다 먹는다는 정신이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모츠나베도 동남아의 온갖 내장 요리도 뿌리는 비슷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발달한 식문화. 이건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공유하는 생존의 기억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느냐는 거죠. 오늘 저녁 혹시 곱창을 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닭발에 소주 한 잔, 껍데기 한 접시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 수백 년의 역사를 씹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살코기를 다 빼앗기고도 남은 뼈와 발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들. 그 절박한 손끝에서 태어난 맛을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즐기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가 그 앞에서 표정을 굳힐 때 이제 여러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상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요리야. 우리가 버리는 부위까지 싹 다 먹게 된 건 우리가 유별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겨운 생존의 방식이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 식탁 위에 별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심히 집어든 곱창 한 점, 닭발 하나에도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서재에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 뒤에 숨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재의 다음 장을 밝혀주세요.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